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야구 토토 승일패 12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마감 일시는 4월 23일 화요일 18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자, 18시 20분이 발매 마감이니까 KBO 경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아실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KBO 경기 5개 경기, 먼저 1번 경기서부터 5번 경기까지 포함이 편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경기서부터 끝번까지 14번까지 싹 다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월 금액 있습니다. 1억 9,343만 2,250원. 이렇게 넘어온 2월 금액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고, 자, 1번 경기서부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1번 경기 여기 두산과 NC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최준호랑 신민혁의 대결인데 선발 매치업에서 NC 쪽이 한 급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민혁 하면은 체인지업, 체인지업은 그 체인지업 하나는 아주 먹어줍니다. 이재학과 더불어서 신민혁 체인지업 비중 제일 높고 구사 비율 제일 높고 또 그 구종 가치도 제일 높게 평가받고 있고, 자, 그런 전부 다 다이노스 소속들이네요. 이렇게 NC로 시작을 하고, 다음에 2번 경기는 롯데, 다음에 쓱입니다. 한현희랑 엘리아스의 선발 대결. 엘리아스가 한 급수 위, 한현희가 계속 불펜 등판하다가 이제 선발로 기회를 잡았는데 큰 기대치는 없다. 이제 막 넘어갔을 때, 이제 키움에 있다가 롯데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막 넘어갔을 때 좀 기대치가 있었고, 그때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있었고, 그때 주목도가 좀 높았었고, 고향팀으로 온다 뭐 이러면서 그 기대치도 있었고, 주목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작년이 찬스였는데 거기서 어필하지 못한 것이 그게 좀 누릴 수 있었던 대목을 놓쳤던 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한현희입니다. 그 전에 키움에 있을 때 오히려 좀 더 나았었던 구위를 보여줬던 바 있었죠. 나은 구위를 보여줬었던 바 있었죠. 그다음에 3번 경기는 삼성과 LG의 경기, 레이에스랑 임창규의 대결인데 임창규가 잘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워낙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올 시즌도 한번 기대를 걸고 봤던 그러한 임창규인데 올 시즌은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 투구 패턴도 구위, 볼배합 이것도 지난 시즌 같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빠른 구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커브, 체인지업 이런 것들을 우타자 몸쪽에다가 갖다 붙여버리는, 거기서 우타자 몸쪽에서 그냥 떨어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서 빠지는 볼로 유도하기도 하고 들어가는 볼로 카운트 잡기도 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그러니까 빠른 구속이 아니지만 볼 배합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또 실제로 그게 잘 통해서 그렇게 성적이 잘 나왔던 것인데 올 시즌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쪽 레이스 쪽으로 지금 삼성이 그래도 이게 많이 좋아졌, 약점이었던 것이 오히려 강점이 돼버린 지금 삼성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불펜, 특히 필승조, 클로저 이쪽이 약점이었잖아요. 계속 올 시즌도 김재윤도 맞고 오승환도 계속 맞고 뭐 그래 임창민 있었고 뭐 이런데 이들이 다 근래 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근래 들어서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틀어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도 같이 이제 이런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단 조금 더 워낙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위는 괜찮아서 일단 좀 더 끌고 가 본다 싶고요. 오승환이 좀 그 중에선 제일 좀 불안합니다. 잘 막아져도 운대로 막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맞아나가는 타구가 다 배럴 타구가 많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잘 맞은 타구가 정면으로 가서 잡아내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오승환 쪽의 공에서는 그래서 여전히 좀 불안한 건 오승환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필승조가 아무튼 잘 돌아가고 있다 포인트 그거 하나. 자, 그리고 4번 경기는 KT이고 한화.
경기. 육청명이랑 문동주, 신해 기대주들 간의 그 맞대결입니다. 나이는 문동주가 2살 더 많죠. 그리고 육청명은 여전히 그 지금 10대 19살 아주 무서운 신해인데 이강철 감독이 아주 공들여서 키우고 있는 조련하고 있는 육청명입니다. 직전 등판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봤고요. 문동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자기 구속이 그렇게 잘 나가는 구속을 갖추고 있으면서 160일 이렇게 던지는 구속이 있으면서 너무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 제구 욕심을 낸다고 구속을 줄여놓는 아직 젊은 투수인데 아직도 더 도전해 볼 만한 이제 구속과 제구를 같이 잡는 거를 목표로 꿈 자체를 좀 원대하게 가지고 가야지 이게 뭔가 실패하는 와중에서도 결과물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좀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가니까 지금 죽도 밥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피안타는 많아지고 그렇다고 뭐 제구가 완벽해진 것도 아니고 워낙 이제 문동주가 젊은 투수이지만은 워낙 이 네임드가 쌓여 있는 유명세가 인기도가 쌓여 있는 그런 피처라서 고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 인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역으로 역배당으로 6,000명의 역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한다. 이렇게 한번 가보겠고요. 타선도 이쪽에 괜찮고 5번 경기는 키움이고 기아입니다. 하영민과 크로우의 선발 대결인데 기아가 이렇게 시즌 전서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이 될 수 있었던 거. 두 외인 용병 투수들이 잘해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컸기 때문에 네일과 크로우 그 중에서도 크로우는 뭐 155, 뭐 육박하고 상회하는 뭐 그런 직구 포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속 슬라이더 체인지업 같이 겸비가 되어져 있고요. 키움은 한번 대목이 한번 이제 접힌 끝난 이런 모습이죠. 완전 깡바닥을 경험했다가 완전 급반등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리고 또 악재도 하나 발생했잖아요. 저기 이영종이 지금 부상. 이게 파울 타구 자기가 때린 파울 타구에 자기 발등을 맞았죠. 그런데 그것이 중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골절이 돼버려 가지고서 수술 받아야 되고 뭐 최소한 3개월 복귀까지 3개월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악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세가 꺾어져서 걱정인데 여기에 주축 선수의 부상까지 여기는 기아 쪽으로 자 여기까지 이제 한국 야구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미국 야구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야구로 넘어가서요. 적중 내역을 제가 이걸 창을 열어놓지 않아서 지금에서 다시 창을 열기는 좀 그렇고 그거는 생략을 하고 매치토토 농구 매치토토에서 멤버십 K등급 그쪽에서 계속 이제 적중이 KT 경기 KT랑 저쪽에 창원 경기에서 지난주 또 어제 경기 이렇게 적중이 나온 매치토토 적중 50배당 때에 적중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일단 살펴보는 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곧장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서부터 메이저리그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신시내티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입니다. 에버트과 산체스의 선발이 지금 예고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의 빠따를 이제 슬슬 봐야 될 타이밍이 됐다. 팀으로 보면은 신시내티가 무서운 팀이 됐습니다. 올 시즌에는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다크호스들이 몇몇 팀들이 있어서 그 팀들 때문에 이제 재밌어지는 판인데 뭐 이런 팀, 신시내티, 디트로이트, 또 여기 편성된 것 중에서 캔자스, 뭐 이런 팀들이요.
여기는 안 되고 이렇게 매치가 어떻게 될지 여기 좀 한번 보고 요런 팀들이 올 시즌은 완전히 팔 걷어 붙이고 동네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다니는 호구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의지를 가지고 또 실제로 전력 평점도 괜찮게 받고 있는 또 지금까지 괜찮게 레이스 하고 있는 뭐 이런 팀들이거든요. 자, 그런 팀인데 여기에서 이 경기의 매치업에서는 저는 필라델피아의 방망이를 좀 봐야 될 때다. 이 매치업에서는. 그리고 신시내티는 그 선발에 따라서 약간 좀 기복을 보일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노림 카드는 좀 정해져 있다라는 소리. 델라크루즈를 필두로 한 공격은 이건 좀 익사이팅한 맛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선발 특히 이제 마운드 선발 쪽에서 SP 쪽에서 요건 좀 봐가면서 해야 될 판이다 싶고요. 그다음에 7번 경기는 피츠버그이고 피츠버그 미러키입니다. 폴터랑 마일리의 대결. 마일리 쪽이 미러키 이제 팀을 보고 들어가는 배팅이겠죠. 인기도죠 이게. 근데 저는 저는 마일리 센지 모르겠어요. 마일리가 좀 잘 나갈 때도 저는 마일리는 별로였고 여기는 뭐 못 먹어도 역배당 보고 들어가는 피츠버그 역배당 보고 들어가는 쪽으로 가겠고 자 8번 경기는 템파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다 여기는 페피엇은 좀 가치를 좀 읽어줘야 됩니다. 글라스노우가 템파에서 LA로 넘어갔잖아요. 다저스로. 그때 이제 템파에서 LA로 넘겨보낸 게 글라스노우였고 그리고 그때 요거에 대한 상응 카드로 다저스에서 템파로 넘겨준 카드가 페피엇이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딜에 있어서의 가치는 글라스노우와 같은 가치를 받은 셈인데 뭐 그때 근데 1대1 트레이드는 아니었고 이제 뒤에 또 추가로 이제 붙은 카드도 있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페피엇에 대한 기대치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실제 9위로 또 어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 9위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어필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친한파 한국을 좋아하는 K문화, K음식, K푸드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그 페피엇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되게 착실한 인간 그 애티튜드랑 이 라이프가 굉장히 착실한 그러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성실하고 일찍 결혼해가지고서 빨리 안정을 찾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 페피엇이 앞으로 꾸준하게 선수 생명 길게 가면서 꾸준하게 그 스탯을 모아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선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치를 갖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9번 경기 애틀란타 이고 마이애미의 경기 프리드랑 로저스의 대결인데 지금 마이애미는 일단 공격부터 좀 손을 봐야 되겠고 애틀란타 맥스 프라이드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맥스 프리드 쪽으로 그다음에 10번 경기는 캔자스이고 토론토가 되겠습니다. 와카랑 가우스만 이 선발 매치업이 굉장히 재미있는 선발 매치업이지요.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그리고 일단 팀 자체의 분위기가 캔자스가 지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지난 오프시즌 스토브리그 동안에 폭풍 영입을 하면서 팀을 완전히 갈아엎었다라기보다는 센 그 기물들을 계속 포진시키면서 진용을 아주 짱짱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선수들을 만들어 놓은 이 캔자스입니다. 그 중에 한 명 또 와카이고요. 와카가 직전 경기에서 퀄러티 스타트를 찍고도 패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1승 2패밖에 되질 않고요. 저평가 노림수 와카 쪽에 지금 있는 상태. 그래서 캔자스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또 참 고민을 많이 했던 판인데 여기 뭐 어디로 가도 다 뭐 고개가 끄덕일 수 있는 그런 팀들이지요. 저는 캔자스 쪽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11번 경기는 텍사스랑 시애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더닝과 길버트. 제가 시애틀 말씀드렸죠. 그때 전 회차 뭐 지난주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선발이 굉장히 강한 시애틀인데 그 선발이 강한 이 시애틀이 아주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1, 2, 3 그러니까는 가스티오, 뭐 커비, 길버트, 밀러 뭐 이런 선수들이 뭐 줄줄이 다 나가 떨어졌죠. 로테이션 한 바퀴, 두 바퀴 막 이렇게. 당연히 연패. 뭐 하나 이기고 간신히 연패 끊고 또 연패 막 이렇게 심각한 부진을 겪었던 바닥을 기었던 이 시애틀. 그런데 얘네들이 계속 이럴 애들이 아니다. 얘네들은 결국에 시즌 끝나고 나면은 10승 넘어가 있는 거는 기본이고 뭐 12승, 14승, 16승 이렇게 가 있을 애들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줄줄이 패하고 있는 얘네들 다시 그 다음 로테이션에 들어가서 승리로 이 분위기 이 추세 돌려놓으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선발 연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놈들이다. 그런 투수들이다. 실제로 지금 요 과정으로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부진에서 다시 선발 애들이 승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급반등하고 있는. 예. 가스티오도 첫 승이 나오는데 그 첫 승을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던져가지고서 이겨버리는 이런 모습, 실력대로 나와버리는. 예, 그거는 앞으로 계속 대충 이 시애틀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이 투수 강한 투수력 요거 갖고 먹고 사는 거니까요. 그거 없으면은 여기는 바닥입니다. 저는 더닝보다는 요쪽 지금 길버트인데 더닝 길버트인데 길버트 쪽으로 이제 한 템포 정도 더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12번 경기는 콜로라도랑 샌디에고의 경기 펠트너랑 킹이 잘 나갑니다. 올 시즌 지금 서울 시리즈도 거기서도 승자는 킹의 몫이었고요. 본토에 돌아가서 이제 첫 승리를 내보냈는데 그때도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여줬죠. 7.0이닝, 그러니까 7회까지 완벽하게 틀어막아주는 롱 디스턴스. 그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직전 경기에서도 7.2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8회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안타 2개밖에 안 맞았어요. 탈삼진 10개 잡아냈고요. 실점은 1실점. 근데 패전. 호투, 패전, 불운. 그 뒤에 경기 강한 노림. 이건 뭐 하나의 뭐 패턴 같이 갈 수 있는 킹 좋습니다. 회전수도 굉장히 좋아졌고. 다음에 13번 경기는 에인절스. 그리고 볼티모어. 캐닌과 로드리게스. 여기야말로 저는 막상막하. 여기다가 저는 지우개 찬스, 올커버 찬스를 쓰려고 합니다. 일단 써놓고. 그러니까 인기도는 여기에 몰려 있는데 이 에인절스 마킹을 좀 살리고 싶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 올커버를 치고 가면 그래도 이쪽에서 이변 노림수는 두고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14번 마지막 경기 샌프란시스코, 다음에 뉴욕 매치. 이렇게 웹과 세베리노의 선발 매치업. 여기서 볼만한 선발 매치업인데요. 양키스에서 넘어온 세베리노이고 웹은 이 샌프란시스코가 성공하려면 웹이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웹이 12승, 13승 이상 해줘야 샌프란시스코는 이게 계산이 떨어지는데 요게 이제 웹이 이제 얼만큼 해줄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행보를 쭉 보여줘 왔고 그런데 근래에 다시 이제 승을 뽑아내면서 다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세베리노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유리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잦은 부상에 발목이 잡혔던 세베리노인데 지금 컨디션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유리몸인데 그 전에 전성기 때는 굉장한 볼을 던졌고 그리고 올 시즌 들어서 팀을 옮기고 새로운 출발하면서 몸 상태 좋아져서 전성기 시절의 공을 던지고 있는 또 그 이상 던져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이런 투수들이 몇몇 있지요. 그 중에 하나 세베리노, 또 하나 또 예를 들자면 뭐 세일, 뭐 이런 선수들. 최전성기 때 모습은 세일이 뭐 서베리노보다는 더 훨씬 한 겹수 위였는데 아무튼 서베리노도
몸 상태 좋을 때는 굉장히 잘 던졌던 그런 피처였습니다. 예, 이쪽으로 배당같이 한 푼이라도 더 있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승일패 12회차 14번 경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과 슈퍼땡스 후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